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장 마감을 하고 바로 방송을 켰는데요. 빠르게 핵심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현재 차트 상황을 보게 되면 오늘 6%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걸 보고 그냥 반갑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3만원까지 올라갔던 그 주가가 한참 밀려 내려갔다가 오늘 겨우 반등이 다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6% 오른 거 가지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락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오늘 반등이 진짜 의미가 있는 반등인지 아니면 그냥 낙폭 과대에 따른 일시적인 되돌림인지 수급 데이터를 하나씩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수급을 먼저 보게 되면 최근 한 달 누적으로 외국인이 1,800억 원 넘게 매도를 했고 그 물량을 개인이 1,600억 원 가깝게 받아내면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도의 변화가 하나 생겼는데요. 그동안 크게 안 보이던 기관이 오늘 하루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이 반등을 주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개인 혼자서 물량을 받아내던 흐름이었는데 오늘 기관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지지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인이 버티는 거랑 기관이 들어오는 건 무게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지금까지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오늘 왜 갑자기 기관이 들어온 건지, 이게 진짜 전환점인지 아니면 하루짜리 반등인지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 총 정리해서 오늘 영상에 준비해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도 한 번씩 잊지 마시고 지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다같이 수익 극대화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댓글로도 두산 화이팅, 김프로 화이팅 한 번씩 응원의 댓글 달아주셨다면 본격적인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달 동안 이 주가가 왜 이렇게 밀렸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연준이 스탠스를 바꿨는데요. 인하 얘기하던 문구를 완전히 지웠고 일부 위원들은 오히려 인상까지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오래가면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이런 대규모 설비 투자가 들어가는 회사에는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 부담이 환율로 옮겨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높게 유지가 되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이 환차손 리스크로 국내 주식을 정리할 수 있는 압박을 계속 받아온 겁니다. 여기다가 7월부터 국민연금의 강제 리밸런싱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동안 비중이 초과됐던 대형주 위주로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특정 종목만의 문제가 아니라 코스피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수급 부담이다 보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대형주도 이 매물 압박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이 150만 주를 팔고 그 물량을 개인이 120만 주 넘게 받아내면서 버텨온 흐름이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구도의 변화가 하나 생겼다는 건데 지금까지 안 보이던 기관이 오늘 하루만 크게 이렇게 순매수를 하면서 이 6%의 반등을 주도한 겁니다. 개인 혼자서 버티던 흐름에서 기관이 처음 들어온 거니까 이게 진짜 저가 매수 유입이 아니라 진짜 추세 전환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큰 흐름의 전환일수록 하루 만에 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보다 다음 주 초 이 기관 매수세가 더 이어지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한 접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7월 14일에는 이 CPI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서 물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설비 투자 비중이 큰 회사일수록 그 수혜가 더 크게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지표 결과가 오늘 기관이 들어온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첫 번째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보면 지금 코스피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월 이후 환율이 1,400원대에서 안정화가 되면 외국인 매도가 멈추는 시점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11월부터는 저평가 메리트를 보고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이 팔았던 이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지금까지의 매도 압박 자체가 풀리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현금이 어느 정도 쌓여 있으실 텐데요. 저번에 밑꼬리가 달렸던 이 구간들에서 전부 매수 타이밍을 말씀을 드리고 이 고점에서의 매도 타이밍도 전부 다 공유를 드렸기 때문에
그때 대응하신 분들은 지금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 계실 텐데요. 그 현금을 쓰실 타이밍이 바로 다음 주가 된다는 거죠. 정리해드리자면 오늘 두산에너빌리티의 이 6% 상승은 연준 스탠스와 국민연금 리밸런싱 부담 속에 13만원대에서 한참 밀려있던 주가가 지난 한 달 동안 개인이 물량을 받아내며 버텨온 자리에서 오늘 처음으로 기관까지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반등입니다. 개인 혼자 버티던 흐름에 기관이 붙었다는 건 이 반등이 하루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초 이 기관 매수세가 하루 더 이어지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근거를 가지고 분할로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오늘 이 기관이 처음 들어온 이 흐름을 보고 다음 주 초 매수세가 이어지는지 확인하신 다음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 데서나 따라붙는 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절대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근거들을 보시고 새로운 이슈를 체크하신 뒤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기준을 세운 뒤에 분할로 들어가야 하셔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다음 주 장 시작하자마자 혼자서 이 흐름이 이어지는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상단에 번호를 하나 잠깐 띄울게요.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3436-7531. 이 번호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다음 주 장 시작과 동시에 실시간 대응까지 도와드릴 수가 있고, 오늘 말씀드린 비중이 어느 정도 들어가 계신 분들께는 추가 매수, 아직 관망하고 계신 분들께는 신규 매수 타이밍까지 모두 공유를 해드리겠다는 거죠. 정확히 다음 주 CPI 발표와 기관 수급 흐름, 이 상황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바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 다 지킬 수만 있다면 누구보다도 더 유리한 위치에 서실 수 있습니다. 이 매수 타이밍을 전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응만 잘하면 누구나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생각과는 반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였어요? 결국 이 본업이 있으시니까, 이 본업 때문에 매수 타이밍 자체를 생각을 하지 못하시니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방향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부터라도 저와 함께 대응을 시작한다면 최소한 손실은 줄이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저 김프로라는 거고, 여러분이 주식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이 월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거 제대로만 하면 진짜 바뀔 수 있겠다 싶어서 공부도 하고 뉴스도 찾아보고 나름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생각대로 안 되시고 그만둘까 싶다가도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자꾸 걸려서 쉽게 놓지를 못하겠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마음 잘 압니다. 오늘처럼 매주 이 자리에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보셨듯이 제가 준비한 자료들 다 보셨잖아요. 이렇게 저는 정말 자신이 있다는 거고, 그만큼 끝까지 보신 분들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 특별한 이 선물도 하나 준비해 왔으니까요. 지금까지 영상 보신 주주님들만큼은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선물까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